안녕하세요. 영진닷컴에서 SNS 광고 마케터 집필을 맡은 박노성입니다. 요번에 이제 새로 개정판이 출간되면서 관련된 내용 요약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좋겠네요. 네, SNS 광고 마케터 1급 요약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항을 간단하게 쭉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험 출제 경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타의 모든 도구가 메뉴가 많이 개편됐어요. 뭐 인상 깊은 게 여기 뭐 메타 베리파이드 인증 배지 신청 요걸 좀 공격적으로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것 같고, 그 전에 있었던 요청도 이게 두 개로 쪼개졌고, 위치가 조금 바뀌었고요. 비즈니스 자산, 그다음에 권한 부여 인증, 비즈니스 관리자, 광고 계정 설정, 언어 설정도 바깥으로 이제 빠져나왔다. 이런 게 조금 특이할 만한 사항이고요. 유튜브 광고가 일부 용어가 변경됐는데, 리마케팅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우리 책에도 이 용어는 다른 용어로 좀 대체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요번에 이제 점진적으로 내 데이터라는 말을 리마케팅 대신 쓰겠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꾼다고 당장 바뀌는 건 아니에요. 리마케팅이라는 용어도 그대로 쓰지만 이건 이제 장기적으로 내 데이터라는 용어로 교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잠재 고객이라는 말도 거의 다 세그멘트라는 용어로 교체를 하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잠재 고객이었던 거는 세그먼트로 이제 장기적으로 바뀐다. 뭐 잠재 고객이라고도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를 일단 당분간은 같이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통합된 목록이라는 잠재 고객의 그 옵션이 있었는데, 맞춤 조합 세그먼트 이런 식으로 용어들이 조금씩 바뀌었다고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튜브 쇼핑이 추가가 됐죠. 유튜브 쇼핑이 이제 작년에 카페24랑 같이 그 협업을 해서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안정화 상태가 돼서 저희 책에도 수록을 했습니다. 그 유튜브 쇼핑 관리 도구라는 곳에서 마켓 상품 가져오기를 사용하면 기존에 뭐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같은 외부 오픈 마켓에 등록된 상품도 쉽게 끌어올 수 있고요. 유튜브 쇼핑 프로모션 파트너 특가 이런 곳에서 크리에이터의 채널을 통해서 상품을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카페 입사랑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작업을 할 수 있고, 상품 관리, 주문 배송, 간편한 스토어 활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카카오톡인데요. 카카오톡에 원래 이제 기존에 있었던 뭐 비즈보드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 말고 네 가지가 추가가 됐어요. 포커스 보드, 포커스 풀뷰, 프로필 풀뷰, 리치팝 올데이라는 광고 상품 네 가지가 추가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톡에 조금 더 힘을 주겠다라는 게 이제 카카오톡의 전략인 것 같아요. 포커스 보드라는 것은 윈도우 버전의 카카오톡 PC 버전 메가 트래픽을 기반으로 광고를 하는 상품이고요. CPT입니다. 이게 타임별로 노출이 되는 거고, 리치 크리에이티브라고 해서 3초 분량의 동영상, 그리고 1504 336 사이즈로 노출이 되는 방식입니다. 선택 가능한 광고 목표는 도달이 해당되고요. 포커스 풀뷰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 탭에 노출되는 광고 상품이고 모바일 상품입니다. 이것도 타임별로 판매를 하고 리치 네이티브입니다. 그리고 선택 가능한 광고 목표는 도달이죠. 그 다음에 프로필 풀뷰라는 게 있는데, 카카오톡 친구 탭에 업데이트한 프로필 지면에 전면 노출되는 그런 광고 상품이죠. 노출 영역은 브랜드 버블 탭과 브랜딩 페이지 내 전면 영상 광고 영역에 노출이 됩니다. 역시 시간 단위로 판매하고 리치 네이티브입니다. 선택 가능한 광고 목표는 도달입니다. 리치팝 올데이는 윈도우 카카오톡 PC 버전에서 하단에 노출되는 플로팅 팝업이고요. 이것도 시간대별로 판매하고 리치 네이티브이고, 선택 가능한 광고 목표는 도달입니다. 네. 그 다음에 네이버 비즈센터가 조금 개편이 됐죠. 원래 이 알림 광고는 밴드 비즈센터라는 곳에서 광고를 했었어요. 그죠? 근데 이걸 파트너 센터에서 소셜 광고와 함께 그 관리하는 걸로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 4월부터 바뀐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전에 체크하셔야 되고요. 우리 교재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가서 이제 들어가서 또 안에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틱톡 내용을 좀 많이 보강했습니다. 이건 틱톡이 개편된 건 아닌데, 광고 상품을 세팅하면서 출제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메타나 유튜브처럼 좀 자세하게 다뤘어요. 캠페인 목표를 만드는 방법이 도달, 트래픽, 동영상 조회, 커뮤니티 상호작용, 그 다음에 앱 프로모션, 리드 생성, 웹사이트 전환, 상품 판매, 이렇게 일반적으로 메타나 유튜브랑 비슷하게 캠페인 목표를 먼저 설정하면
추가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 나타나고 거기에 맞춰서 광고 목표에 맞는 그 세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광고 그룹에서는 최저가 위치나 광고 생성 소재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이런 옵션들이 저희가 이번에 교재에 되게 체계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틱톡 관련된 내용은 좀 열심히 좀 받으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험 출제 경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요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출문제랑 샘플 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했고요. 네, 저희가 기출문제를 완전히 분석하면서 올해 이제 어떤 내용을 개정했고 어떤 내용을 업데이트했는지를 쭉 그 좌표시를 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파트 1하고 파트 2에서는 파트 2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하지만 파트 1도 사실은 당락에 좌우하는 그런 요인이 많아요. 특히 저 앞에 파트 1에서 점수를 따셔야 어려운 파트 2를 많이 틀려도 합격선에 다다를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파트 1에서는 소셜미디어 이해, 소셜미디어의 종류, 소셜미디어 마케팅 주요 전략, 소셜미디어 콘텐츠 유형이 출제가 되고요. 빈출 내용들이 뭐 매스미디어, 소셜미디어 구분하는 거, 그다음에 웹 2.0에 대한 이야기, 3.0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미디어의 특징들, 그다음에 목표 설정 방법, 뭐 소셜 마케팅, 퍼널 마케팅 이런 용어들 이런 게 출제가 돼요. 또 스토리텔링, 콘텐츠 유형, 콘텐츠 활용 이런 것도 자세히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이번에 개정하면서는 기존에 그냥 나열만 한 것들 말고 2중, 3중으로 좀 여러분들이 헷갈릴 만한 것들을 자세히 좀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파트 2는요, 이게 그 현업에서 사용하시는 최신 데이터, 뭐 관련된 내용들을 다 다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합격하신 분이라면 요 관련된 간단한 그 요약 영상 보시고 책에서 어떤 부분들이 개정됐는지, 어떤 부분이 변화됐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실 수 있도록 쉽게 좀 정리해 놨다. 이게 이제 우리 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메타하고 유튜브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3분의 2나 되기 때문에 요거 개정사항 꼼꼼히 확인하셔야 되고요. 아까 개편 내용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용어들을 살짝살짝 또 바꾸면서 혼동을 좀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광고뿐만이 아니라 콘텐츠 크리에이팅 관련된 부분도 학습할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유튜브 쇼핑도 좀 함께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요 중요한 부분 중심으로 출제가 되니까 교재를 꼼꼼하게 보시면 충분하고요. 기타 매체 틱톡, X, 링크드인 이런 것들 비교하셔서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섹션별 출제 비중은 메타가 38%, 유튜브가 38% 동일하고요. 카카오톡이 6%, 네이버 밴드가 6%, 기타 매체가 2%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네이버 밴드 그 비즈센터가 사라진 거 요거 체크하시고 용어들 바뀐 거, 뭐 특히 여기서 많이 사용하는 뭐 메타 애드밴티지는 여기 이제 라마가 많이 활용이 됐고 유튜브는 이게 생성형 AI 제미나이가 많이 활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유튜브의 그 광고 상품들 다 충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카카오톡은 다른 플랫폼에서 사용하지 않는 픽셀 앤 SDK라는 용어가 있고 몇 가지 이제 좀 다른 매체와 차별화된 내용들 좀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SNS 광고 마케터 1급 시험을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 디지털 광고 시장의 고성장을 통해서 SNS 마케팅 분야의 산업활동 영역이 증가되었고 또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이 필요하게 됐죠. SNS 광고의 기본 지식을 보유하고 또 SNS 광고 기획, 전략, 운영, 뭐 등록, 효과 분석 이런 것들을 좀 실질적으로 학습하는 데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이 SNS 광고 마케터 1급은 온라인 광고 대행사나 기업 홍보 부서에서 SNS 마케팅을 하거나 SNS 광고 전문적으로 좀 다루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게 좀 자격을 좀 자신들의 실력을 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 온라인 비즈니스와 마케팅의 기본 지식을 배양하고요. 메타, 유튜브,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국내 SNS 광고 시스템의 실무를 반영하고요. 온라인 광고 대행사 취업이나 광고 기획자 이런 분들의 실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민간 등록이에요. 그리고 민간 소개 자격란을 보시면 이게 이제 얼마나 공신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험 합격 기준은 SNS의 이해와 SNS 광고 마케팅 합쳐서 80문항이 나오고 시험 시간은 100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70점 이상이 넘으면 합격이 되는 그런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 자격검정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하시고요.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를 할 수가 있고 원서를 접수하십니다. 수수료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시험 응시 후에 3주 후에 합격자 발표가 나게 됩니다. 비대면으로 시험이 진행이 되고요. 시험 전에 관련된 뭐 안내문이 메일로 와요. 그러니까 메일 확인 잘 하시고
입시를 해서 혼자 있는 공간에서 원격으로 관리하에 시험이 진행됩니다. 자, 지금부터 SNS 광고 마케터 1급 과정 요약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트 1 SNS의 이해입니다. 자, 먼저 소셜미디어의 이해입니다. 매스미디어와 소셜미디어. 소셜미디어는 개인화된 기술 또 세분화된 콘텐츠를 바탕으로 선별된 특정 사용자를 대상으로 노출하는데 이 매스미디어보다 효과적이죠. 또 소셜미디어의 개념은 개방, 참여, 연결이 가능한 디지털 네트워크 기반 위에서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또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플랫폼이라면 어떤 거든 소셜미디어 범주에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셜미디어 발전 단계는 웹 2.0 시대가 사실 소셜미디어가 시작되는 시기라고 보는데요. 스마트폰의 활성화로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인터넷 사용이 매우 쉬워졌죠. 이걸 개방이라고 하고요. 또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 수 있죠. 이걸 참여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이걸 공유라고 합니다. 소셜미디어의 특징은 상호작용성을 기반으로 1대1 네트워크 하는 거죠. 그래서 구독이나 팔로우, 친구 맺기 등 개인 간의 연결이 쉬워서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매우 유용하죠. 네. 소셜미디어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소셜미디어는 용도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는데 관계와 견해와 경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관계는 사람들이 연결해서 친목을 도모하는 방식을 말하고요. 견해는 자신의 의견을 나누고 공유하는 걸 말하죠. 경험은 커뮤니티 안에서 경험을 나누는 방식을 말해요. 관계에 해당되는 게 제가 볼 때는 페이스북, 그다음에 견해에 해당되는 건 X나 스레드, 그다음에 경험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게 해당이 될 수 있겠죠. 통제 권한과 비용 유무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는데요. 유료, 무료로 먼저 나눠보면 소유 미디어는 무료죠. 개인이나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다음 획득 미디어는 반유료인데 소비자가 정보를 생산하거나 커뮤니케이션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유명 인플루언서한테 뭐 등록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돈이 많이 들겠고 자발적으로 유저들이 이 브랜드를 좀 홍보해 준다. 너무 좋아서 막 계정에 공유를 한다. 그럼 이제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죠. 지불 미디어는 비용을 내고 광고를 하는 걸 말합니다. 네. 주요 소셜미디어 한번 보면 먼저 페이스북을 들 수가 있죠. 새로운 소셜미디어가 이 속속 등장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이제 자리 잡은 이후에 왓츠앱, 인스타그램 이런 굵직굵직한 것들을 인수해서 현재 사용자가 가장 많은 그런 소셜미디어라고 할 수 있죠. 인스타그램은 양질의 컨텐츠와 감각적인 이미지를 바탕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플루언서 산업을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소셜미디어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유튜브예요. 유튜브는 컨텐츠 제작자와 광고 수익을 나누는 과감한 투자로 거대한 창작자의 생태계를 만들고 대표적인 동영상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죠. 카카오톡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메신저죠.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가 1, 2위를 다투는 미국의 왓츠앱, 그 다음에 중국의 위챗하고 많은 부분에서 이제 비교가 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네이버 밴드는 친목이나 가족 모임, 동호회 운영에 유용하고요. 또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서 공개 모임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있죠. 그다음에 네이버 블로그는 네이버 검색을 바탕으로 트래픽이 굉장히 많은 소셜 미디어죠. 어떻게 보면 네이버 검색의 상당 부분이 이 블로그와 그 연결이 됐다.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역할을 하죠. X는 SNS에서 연결된 결제 플랫폼을 이제 구상하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2022년에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이름을 바꾼 거죠. 틱톡은 짧은 영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서비스죠. 링크드인은 일반적인 소셜미디어랑 좀 다르게 특정 업계 사람들이 서로 구인구직이나 뭐 동종업계의 정보를 팔로잉하는 그런 서비스죠. 왓츠앱은 월 활성 사용자가 한 26억 명에 해당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한 메신저입니다. 위챗은 자동 번역하고 지갑 기능 등이 있어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필수인 앱이죠. 스레드는 실타래라는 뜻이고요. 네, 관심사 기반으로 대화를 이어가도록 만든 것이고요. 이게 X랑 좀 비슷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소셜미디어 마케팅의 주요 전략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제 목표 설정 방법은 우리가 스마트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이어야 하고 측정 가능해야 하고 또 달성 가능해야 하고 또 사업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기한이 있는 게 중요하겠죠. 자, 퍼널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퍼널 마케팅이라는 건 여기 이제 깔때기 모양이라고 해서 퍼널이라고 하는데 획득, 활성화, 유지, 구매, 추천의 순서로 마케팅을 진행하겠다는 뜻이에요. 획득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활성 사용자를 분석해서
해당 타겟에 맞는 광고를 진행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 단계에서 소셜미디어의 광고 캠페인에서 인지도와 도달률, 트래픽 등을 목표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활성화인데요. 사용자가 유입되면서 컨텐츠를 통해서 만족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게 필요해졌죠. 그래서 관계 형성을 회원 가입이나 구독, 팔로우, 뉴스레터 가입 이런 걸 통해서 진행을 하고, 이 단계에서 이제 잠재 고객들을 좀 더 끌어모으는 쪽으로 마케팅을 하겠죠. 그다음에 유지예요. 일단 들어온 사람들이 좋아요, 댓글, 공유, 참여 같은 인게이지먼트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요. 또 자연스럽게 제품 사용 경험을 이제 공유하게 되는 그런 단계죠. 기존 방문자를 대상으로 리타겟팅 광고를 집행하거나 정보성 푸시 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브랜드를 상기시킬 필요가 있고요. 이 단계에서는 소셜미디어 광고 캠페인에서 참여 등의 목표를 설정하게 되죠. 네, 그 다음에 구매입니다. 브랜드에 관심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구매 전환을 유도하는 그런 단계예요. 쿠폰이나 마일리지 제공, 신상품의 정보와 이벤트 등을 통해서 충성 고객을 만들 수 있죠. 이 단계에서는 소셜미디어 광고 캠페인에서 전환이나 판매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천이에요. 사용자가 직접 추천이나 공유를 통해서 신규 사용자 획득의 어떤 선순환을 연결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소셜미디어 활용 방법을 보면요. 소셜미디어 운영을 SMM이라고 부르는데요. 소셜미디어는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의 컨텐츠를 통해서 잠재 고객을 모으고 관리하고 또 해당 컨텐츠를 광고에 그대로 활용하는 특징이 있죠.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도 불러요.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것은 마케터가 목표로 하는 소비자의 액션을 설정을 하고요. 해당 액션이 일어났을 때 비용이 지불되는 성과 중심의 광고죠. 플랫폼 별로 이 소셜미디어 마케팅 전략을 한번 살펴보면, 인스타그램은 타겟 오디언스가 즐겨 검색하는 단어를 이용한 커뮤니티 해시태그를 활용해서 컨텐츠를 활성시킬 수 있죠. 인스타그램 크리에이터 또는 또 인플루언서 협업해서 브랜디드 컨텐츠 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는 컨텐츠가 영상을 통해서 이제 송출이 되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이 매우 좀 유익하죠. 그래서 브랜드 뒷이야기나 소비자 인터뷰 이런 다양한 홍보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고 쉽게 공유할 수도 있죠. 소셜미디어 마케팅의 활용을 한번 살펴보면, 소셜미디어는 감정, 평가, 대응 3단계 프로세스 대응 방법이 효과적인데, 여기서 감정은 필링이 아니라 어세스먼트, 평가, 뭐 이런 거죠. 검토 이런 거죠. 먼저 이제 감정은 글을 발견하면 그것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면밀히 조사하고 구체적으로 감정 또는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가가 있는데요. 긍정적인 글에는 대응하지 않거나 관련된 스토리를 추가 공유할 수 있고요. 부정적인 글은 낚시질이나 분노, 정보 오류, 고객 불만 등 4가지 유형으로 먼저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응에서 감정 평가를 통해서 나온 판단을 근거로 공개 및 대응 방안을 결정하는 거죠. 공개는 사실 공개와 정보원 공개 등에서 선택할 수가 있고, 대응은 즉각 대응과 시간을 둔 공식 대응, 그리고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 활용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을 선택해서 그에 맞게 대응을 할 수가 있죠. 자, 소셜미디어 컨텐츠의 유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소셜미디어 크리에이티브의 스토리텔링이 있는데, 순차적인 스토리텔링 기법이 있고 비순차적인 스토리텔링 기법이 있어요. 그러면 소셜미디어는 순차적일까요? 비순차적일까요? 당연히 비순차적이에요. 보면 아시겠지만 중요한 걸 먼저 내보내야 이걸 끝까지 봐야 할지 말아야 될지 먼저 판단하는 거죠. 전통적인 그 플랫폼에서는 이게 이제 앉아가지고 시작하면 이제 끝까지 이렇게 클라이맥스가 갈 때까지 쭉 보는 건데, 이 모바일에서는 사람들이 너무나 떠나기가 쉽잖아요. 엄지손가락 하나를 튕기면 바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버스트, 셔플, 펄스, 부메랑, 역행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해서 유저들의 눈길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죠. 또 표현 방식에 따라서 컨텐츠 유형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기획 컨텐츠는 스토리를 바탕으로 기획하고 제작과 편집에 상당한 공을 들이는 그런 방식을 말하죠. 엔터테인먼트나 정보 제공 등 대부분의 영상 컨텐츠에 사용되는 그런 방법이에요. 브이로그는 기존 기획 컨텐츠와 다르게 자신의 일상 전체를 촬영한 다음에 특정 부분을 편집하는 그런 방식이죠. 생생한 정보 전달이나 여행 컨텐츠 등에 적합하죠. 숏폼 컨텐츠는 틱톡이 숏폼 컨텐츠를 바탕으로 그 사용자의 체류를 끌어올리면서 인스타그램에서 릴스, 또 유튜브에서 쇼츠 등을 투입하면서 굉장히 인기를 끌게 됐죠. 그다음에 라이브 스트리밍은 게임 방송이나 인터뷰, 공중파의 뉴스 채널 등 콘텐츠에 적합하고요.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 이후에 영상을 즉시 공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 활용을 해서 디지털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이 SNS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트 2, SNS 광고 마케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메타입니다.
메타는 메타 비즈니스 스위트라는 곳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광고를 관리하죠. 링크는 business.facebook.com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하단에 왼쪽에 이제 비즈니스 스위트 하단에 보면 모든 도구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 이제 광고 관리자에서 모든 도구에서 비즈니스 설정을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광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개편이 좀 됐는데 도구 보면 이 뭐 요청이라는 메뉴가 바깥으로 그 두 가지로 쪼개졌고요. 메타 베리파이드 인증 배지 신청하는 게 또 추가됐고 그 몇 가지 안에 있었던 메뉴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좀 이제 직관적으로 보기 쉽게 그렇게 좀 개편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메타를 광고할 때 여기 이제 숫자 같은 것 좀 유념하셔야 되는데 캠페인 광고 세트 광고 여기서는 최대 5,000개 그다음에 다이나믹 크리에이티브는 1,000개까지 보유할 수 있고 하나의 광고 세트에는 최대 50개의 광고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관리자 그 계정 관리자가 할당된 경우에는 캠페인과 광고 세트는 10,000개 그다음에 광고는 50,000개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광고 캠페인을 설정할 때 먼저 우리 광고 목표를 세웠었는데 그 앞에 유형을 먼저 선택하게 돼 있어요. 경매하고 예약 두 가지가 있고 경매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광고 형식이라면 예약은 지정된 CPM 금액 한도에서 광고를 구매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아, 그전에는 인지도와 참여하고 트래픽 요 세 가지에서 가능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트래픽이 삭제되면서 인지도와 참여만 가능합니다. 선택한 구매 유형에 따라서 가능한 목표가 달라지는데 인지도, 트래픽, 참여, 잠재고객, 앱 홍보, 판매 이렇게 6가지입니다. 구글의 유튜브는 7가지예요. 자, 여기서 인지도는 많은 사람한테 대규모로 노출하는 데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트래픽은 랜딩 페이지에 그 트래픽을 늘리는 데 이용하죠. 그다음에 참여는 반응을 보이거나 광고 페이지에서 원하는 행동을 취하거나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이 높은 타겟한테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잠재 고객은 즉각적인 반응이나 판매는 아니지만 이메일 주소를 남기게 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만드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앱 홍보는 앱과 관련된 거 설치를 하거나 다운로드를 받게 하거나 특정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판매는 이제 물건을 팔게 하는 관심이 있을 것 같은 사람한테 노출을 시키는 거죠. 그 밖에 이제 A/B 테스트하고 어드밴티지 캠페인 예산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A/B 테스트는 서로 다른 광고 성과를 비교하는 게 방법이고요. 어드밴티지 캠페인 예산은 광고 세트가 2개 이상인 경우에 전체 캠페인에서 자동으로 이 두 가지 세트 중에 어디가 성과가 좋은지를 보고 성과 좋은 곳에 좀 더 광고가 많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A/B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A/B 테스트를 모르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광고를 두 가지 소재로 만들어서 광고 세트에 집어넣는 거하고 광고 세트하고 뭐가 다른지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인 A/B 테스트는 서로 다른 유저들한테 다른 광고만 보여줘요. 하나씩만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광고를 두 개로 쪼개서 게재를 하면 어떤 경우에 이제 두 가지 광고를 다 보는 사람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럼 한 번 본 사람은 두 번째 광고는 클릭을 안 하겠죠. 또는 반응도 별로 없거나 스킵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광고 효과가 없는 것처럼 나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A/B 테스트는 여기서는 한 사람한테 이 두 개의 광고가 병행돼서 보이지 않고 딱 보여진 그 광고에 대한 반응만 체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쉽겠어요. 자, 그다음에 광고 세트를 설정하는데요. 전환 위치는 웹사이트, 앱, 메시지 앱, 인스타그램, 프로필, 통화 이런 곳에서 이제 최종 페이지를 어디로 만들 건지 이런 걸 설정하는 거고요. 성과 목표는 트래픽 목표를 할 건지 다른 목표를 할 건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결과당 비용 목표는 금액을 설정하는 거고요. 청구 기준은 노출을 할 건지 일반 클릭이나 동영상 시청을 할 건지 그다음에 게재 유형은 일반 게재를 할 건지 빠른 게재를 할 건지 선택하는 겁니다. 거기 밑에는 이제 다이나믹 크리에이티브라는 게 있어요. 크리에이티브 성과를 비교해서 자동으로 노출하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예산 및 일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일 예산과 총 예산을 설정할 수 있고요. 타겟 관리에서는 기본적으로 위치, 연령, 성별, 언어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드밴티지 플러스 타겟. 여기서 어드밴티지라고 나오는 거는 전부 다 인공지능이 세팅을 해주는 건데 메타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타겟을 검색하는 걸 말합니다. 노출 위치는 페이스북이든 뭐 인스타그램이든 오디언스 네트워크든 페이스북 메신저든 선택할 수 있고요. 브랜드 가치 보호 및 적합성은 차단 리스트에 최대 10,000개까지 업로드해서 불필요한 노출을 차단할 수 있고 콘텐츠 유형에서도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유형은 체크 버튼을 통해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광고를 설정하면 세팅이 끝나는데 이 대표 계정에서 최종 페이지로 페이스북 페이지나 인스타그램을 설정하는 그런 메뉴라고 볼 수 있어요.
광고 설정 또는 광고 형식은 크리에이티브 소스와 형식을 선택하는 광고 메뉴고요. 크리에이티브 소스는 수동 업로드는 이미지 소스를 직접 등록하는 거고, 카탈로그는 커머스를 통해서 직접 등록한 쇼핑몰에 있는 제품을 광고 노출시키는 겁니다. 형식은 단일 이미지 또는 동영상이 있고요. 이건 하나의 이미지나 동영상을 선택하는 거고, 슬라이드는 여러 개의 카드 뉴스 형식으로 가는 거죠. 컬렉션은 릴스 등의 전체 화면 컨텐츠에 노출되는 이미지나 동영상 그룹을 말합니다. 광고 파일 형식은 이미지 광고는 전체적으로 파일 형식은 거의 다 돼요. 웬만한 건 다 되는데, 권장하는 건 JPG나 PNG를 권장하고, 영상은 MP4나 MOV를 권장을 하고요. 이미지 광고는 30MB, 최소는 600 픽셀입니다. 동영상은 최대 4기가, 그다음에 최소 사이즈는 1080. 피드 길이는 최대 길이는 피드는 60분, 스토리는 60분, 릴스는 15분 이렇게 돼 있고, 인스트림은 PC는 15초, 모바일은 10분입니다. 그다음에 슬라이드 광고는 최대 크기 30MB, 4GB, 이미지와 동영상 차이 있고요. 최대 10장입니다. 이거 많이들 헷갈리시는데, 인스타그램에 최대 20장 이렇게 되게 많이 올리게 바뀌었잖아요. 근데 광고는 여전히 아직도 10장만 업로드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 광고에서 20장 넘게 있는 것도 본 것 같은데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거는 게시물을 먼저 만든 다음에 이걸 광고로 전환시킨 거죠. 근데 여기서 광고 플랫폼에서 광고를 게재를 할 때에는 최대 10장까지만 업로드가 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광고 효과 측면에서는 10장 이상이 넘어가면 조금 떨어진다, 사람들이 잘 안 본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컬렉션 광고는 최대 30MB 이미지 또 4GB의 동영상으로 파일이 형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자, 랜딩 페이지는 클릭했을 때 넘어가는 곳이죠. 인스턴트 경험이라는 게 있는데, 메타에서 내부적으로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홈페이지가 없어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있지만 좀 인스타그래머블하게 만들려고 하는 경우도 있겠죠. 거기서 옵션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 신규 고객 확보하는 경우, 또 스토리텔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AR 경험을 원하는 경우, 맞춤 인스턴트 경험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따라서 선택해서 템플릿 같은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는 홈페이지 링크에 연결되는 기본 링크고요. 전화번호나 왓츠앱 메신저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이벤트는 행사나 이벤트 참석자 모집하는 데 효과적인 거고, 옵션은 별도로 없어요. 전화는 전화 걸기로 바로 연결되는 거고, 옵션은 별도로 없습니다. 언어는 최대 48개까지 추가할 수 있고요. 추적은 광고 전환 추적인데, 행동 추적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죠. 메타픽셀은 홈페이지, 웹사이트에 심어서 이제 테스트하는 거고, 메타 SDK는 앱, 그다음에 전환 API는 서버나 웹사이트 플랫폼 또는 앱이나 CRM 마케팅 도구에 연결하는 거죠. 오프라인 API는 오프라인 이벤트 데이터를 메타의 광고 시스템에 연결하는 도구를 말합니다. 메타 광고 전략을 한번 보면, 먼저 이제 광고 목표 앞에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경매와 예약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경매 방식은 전환이 목적인 경우고요. 예약은 노출이 목적인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다. 경매는 경매의 CPM은 비싸요. 예약은 좀 저렴하고, 반대로 경매는 좀 저렴한 편이고, 예약은 비싼 편이고요. 빈도 설정에서 경매는 도달 목표만 설정이 가능한데, 예약은 모든 목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A/B 테스트, 여러 캠페인을 비교 분석할 수 있고, 어드밴티지 캠페인 예산에서는 광고 세트 별로 묶어서 캠페인에서 전체 예산을 관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자, 메타 어드밴티지 이제 기본 옵션들인데, 여기 어드밴티지가 있으면 전부 자동화 광고 옵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산 자동화는 어드밴티지 캠페인 예산이라고 해서 광고 세트 캠페인 예산 전체를 자동으로 관리하는 옵션이고요. 노출 위치 자동화는 어드밴티지 플러스 노출 위치라고 해서 사용 가능한 모든 위치에 광고가 노출되는 방식입니다. 타겟 자동화는 어드밴티지 플러스 타겟이라고 하는 옵션에서 성과가 가장 우수한 타겟에게 노출되는 방식. 그다음에 어드밴티지 상세 타겟팅은 개선된 성과를 바탕으로 자동 타겟팅을 확장하는 그런 옵션이에요. 어드밴티지 맞춤 타겟을 소스로 사용해서 타겟을 확장하는 걸 말합니다. 어드밴티지 유사는 유사 타겟 이외의 사람들에게 광고가 게재되는 걸 말해요. 그다음에 크리에이티브 자동화는 어드밴티지 플러스 카탈로그 광고는 판매 앱 홍보, 참여, 잠재 고객 및 트래픽 목표 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카탈로그라고 되어 있으면 전부 이제 쇼핑몰이랑 연동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드밴티지 플러스 크리에이티브는 노출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최적화를 사용할 수 있는 옵션. 그다음에 카탈로그형 어드밴티지 플러스 크리에이티브는
관련성 높은 광고를 대규모로 만들고 광고를 보는 모든 사람에게 맞춤형 광고 버전을 게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어드밴티지 플러스 인터내셔널 카탈로그 광고는 국가별 언어 피드에 업로드한 경우에 노출돼서 쇼핑에 있는 제품을 노출시키는 그런 광고를 말해요. 자, 메타에 있는 광고 알고리즘이 조금 독특해요. 특히 메타는 클릭 베이스도 아니고 노출 베이스도 아닌 그 절충한 그런 방식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메타는 처음에 이제 광고를 게재하면 당연히 검토를 합니다. 시스템에서. 이게 뭔가 유해 요소는 없는지, 뭐 너무 노출이 과하지는 않는지, 뭐 이런 걸 기본적인 체크를 하고요. 그게 끝나면 데이터를 수집하고 머신러닝을 진행을 해요. 최적화를 합니다. 보통 어 일주일 안에 이 목표한 전환이 50건 이상이 나올 때까지 머신러닝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50건을 채우면 그 전에 머신러닝이 끝나기도 하고 못 채우면 좀 더 길어지기도 하고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인제 초기에 머신러닝이 완료가 되면 이제 학습을 끝마친 상태라는 표시고요. 제한된 머신러닝이 나올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일주일에 50건이 돼야 되는데 아직 안 됐어요. 일주일을 좀 더 기간이 지났는데도 50건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냥 합시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라고 해서 제한됐지만 머신러닝은 종료됐으니 "광고를 게재하십시오."라는 안내문이에요. 이게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50건을 채우는 게 별 문제가 없을 수는 있는데 판매나 전환이나 뭐 앱 설치라든가 이런 걸 캠페인 목표로 할 경우에는 그런 거를 모집하는 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예산이 많이 넣거나. 근데 예산은 그렇게 많이 안 넣으면서 좀 이게 테스트를 하고 보고 싶다 그러면 노출되는 아무래도 한도가 많아지진 않겠죠. 그리고 이 테스트는 전부 광고비를 딱 책정을 했을 때 나오는 본인의 광고비를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게 뭐 예산을 적은 예산으로 소셜 미디어에 광고를 하겠다. 물론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러면 효과가 되게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예산을 많이 넣으신 다음에 점차적으로 머신러닝이 세팅된 상태에서 캠페인을 오프하고 이제 뭐 다시 인제 캠페인을 온하면 머신러닝이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게 더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초반에는 예산을 조금 많이 넣고 필요에 따라서 쪼금 조정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싶어요. 광고 효과를 보고 '내가 잘 되면 더 돈을 쓰겠다.' 그러면 메타의 이 전체적인 머신러닝 시스템을 잘 이해 못하고 활용할 경우가 가능성이 있겠죠. 이제 활동 중이 나오면 이제 "광고를 해라." 이런 뜻이죠. 입찰 전략은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최적화 기준에 자동 입찰과 수동 입찰이 있습니다. 지출 기준 입찰은 최고 볼륨이라고 하면 한정된 예산을 달성할 수 있는 게재와 전환수를 최대화하는 방식이고요. 최고 가치는 동일한 예산 지출로 최고의 구매를 발생시키는 방법. 그다음에 목표 기준 입찰에서는 결과당 비용 목표를 딱 한정하면 그거에 맞춰서 그 광고가 돌아가는 거고요. 로아스 목표가 있어요. 로아스라는 게 광고비 대비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캠페인 기간에 걸쳐서 광고 지출 대비 수익을 평균 금액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로아스라는 거는 우리가 사실은 검색 광고 마케터라는 수업 때 굉장히 많이 다룬 주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떤 계제에 지면은 굉장히 많은 노출이 있지만 그거를 통해서 클릭을 유입이 되는 경우 한도가 적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로아스라는 건 철저하게 퍼포먼스의 기준이에요. 한번 보고 클릭을 해서 구매가 이루어졌을 때에 로아스가 높아지는데 클릭을 해도 구매와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퍼포먼스를 끌어올리겠다. 100 원을 써서 120 원의 매출을 올리겠다. 그런 목표에 부합하는 그런 캠페인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수동 입찰은 이제 기타 옵션이라고 해서 최대 입찰가를 직접 설정하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연수가 쌓여서 어 진행을 하는데 예산은 좀 한정돼 있고 과거 경험치는 있어서 우리가 '최적 입찰가를 알고 있다.'라고 할 경우에 인제 쓸 만한 그런 방식이죠. 메타의 입찰 알고리즘은 세 가지에 의해서 이제 반응을 하는데 먼저 금액이겠죠. 입찰가를 얼마를 넣느냐. 자동으로 하게 되면 머신러닝이 알아서 최저가의 금액을 제안해 주기도 하고요. 추산 행동률은 이걸 사람들이 광고에 반응을 보이거나 이 광고에서 전환되는 행동의 추정치예요. 그러니까 광고 퀄리티가 좀 좋으면 그러니까 반응이 좋을 것 같은 그런 뭔가 경험치가 있을 거예요. 추산 행동률은 그 단건만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간의 경험치를 바탕으로 '아 이 광고주는 반응이 좋았다.' 이런 걸 바탕으로 추산하는 거고요. 광고 품질이 그 광고에 대한 그 추산이죠. 그래서 그 광고 소재가 뭔가 이미지 중심이고 글씨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그 메타의 가이드라인을 합당하게 지키고 있고
또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다. 그러면 이제 광고 품질이 높아지겠죠. 요런 세 가지를 바탕으로 알고리즘이 작동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메타가 굉장히 자랑하는 게 타겟 옵션이죠. 타겟은 핵심 타겟, 맞춤 타겟, 유사 타겟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핵심 타겟은 여러분들 광고 게재하실 때 연령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관심사 같은 거 선택하는 거, 이걸 핵심 타겟이라고 부르고요. 맞춤 타겟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뭐 고객 목록이라든가 연락처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메타 소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유사 타겟은 이런 기존 고객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신규 고객들을 발굴할 때 사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맞춤 타겟을 만들 때는 넷소스에서는 뭐 고객 리스트, 웹사이트는 이제 로그 분석하는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웹사이트 안에서 구매가 이루어졌다든가 고객의 뭐그 주소록 같은 게 있죠. 그다음에 앱 활동, 오프라인 활동, 카탈로그 이런 걸 활용하는 거고요. 소스는 메타에 있는 동영상, 인스타그램 계정, 잠재 고객용 양식, 이벤트, 인사이트 경험, 페이스북 페이지, 쇼핑, 페이스북 내 품목, 증강 현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얻어낸 데이터 요런 걸 활용하는 걸 말합니다. 맞춤 타겟은 광고 계정당 최대 500개의 맞춤 타겟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180일 이내에 방문자를 대상으로 노출할 수 있어요. 고객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건 퍼스트 파티 데이터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모집한 내 데이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다. 보통 세컨드 하면 한번 이제 걸쳐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직접 내가 얻은 거라는 의미에서 퍼스트입니다. 동영상을 시청했던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데, 옵션을 보면 동영상을 뭐 3초 이상 봤다거나 5초 이상 봤다거나 15초 이상 봤다거나 이렇게 또 국한할 수 있어요. 페이스북 페이지 연관된 뭐 팔로우를 하거나 좋아요를 누르거나 반응을 보이거나 댓글을 단 사람들한테 타겟팅하는 거죠. 앱 활동은 이제 앱에서 활동한 사람들을 맞춤 타겟으로 만드는 거고요. 이건 이제 SDK가 정상적으로 설치된 경우에 사용 가능하죠. 그다음에 유사 타겟은 이제 유사 소스 선택이 있어요. 기존 타겟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는 거고요. 이때는 가치 기반 소스나 기타 소스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소스 만들기 위해서는 맞춤 타겟, 고객 가치가 포함된 맞춤 타겟 이런 걸 선택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타겟 위치 선택은 이 기반이 되는 소스와 유사한 타겟에 설정한 위치를 말하고요. 자, 여기 타겟 크기라는 게 있죠. 유사 타겟의 규모를 1에서 10%까지 설정할 수 있고, 크기와 유사성은 반비례라고 되어 있는데 1%에 가까울수록 이 타겟과의 유사성은 굉장히 높은데 범위는 아무래도 좁을 거예요. 근데 10%면 유사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더 많은 사람들한테, 비슷한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1%는 딱 그 사람, 10%는 좀 둥구스름하게 비슷한 사람, 이렇게 크기를 설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번에 이제 커머스 관리자에서 광고하기인데요. 커머스 관리자라는 게 있죠. 커머스 관리자라는 것은 제품을 등록해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보면 숍 같은 거 있고, 페이스북에서도 이제 그 커머스가 있어요. 그 쇼핑몰 같은 걸 이제 연동해서 물건을 팔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커머스 관리자에서는 수동 데이터 피드, 파트너 플랫폼 픽셀, 배치 API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제품을 직접 등록할 건지 아니면 자동으로 들어올 건지 아니면 엑셀 같은 걸로 해서 한꺼번에 올릴 건지 요걸 이제 관리하는 옵션입니다. 커머스에서는 이 광고도 직접 할 수 있는데요. 홍보와 광고로 나뉩니다. 홍보는 쿠폰을 이제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숍에 쿠폰을 만들어서 제품 하단에 해당 쿠폰 내용이 노출돼서 이제 구매를 유도하는 거죠. 광고는 트래픽, 광고의 뭐 상세 페이지 있잖아요. 제품의 상세 페이지를 연결시키는 거고요. 예. 캠페인 목표가 트래픽으로 자동 설정돼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드밴티지 플러스 카탈로그 광고는 카탈로그에 등록된 제품을 사용자의 관심사, 구매 내역, 메타에서 취한 행동 등에 따라서 자동으로 노출시키는 그런 옵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타에서 컨텐츠를 수익화하려는 노력이 유튜브처럼 좀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현재 뭐 실제로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이제 미국 중심으로 테스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옵션들이 지금 계속 오픈이 돼 있어서 아마 메타가 크리에이터와 퍼블리셔한테 콘텐츠를 수익화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할 계획으로 보이고요. 현재 이제 메뉴는 등장이 되어 있습니다. 인스트림 광고는 이제 광고 수익의 일부를 유튜브처럼 나눠주겠다는 거고요. 라이브 인스트림 광고도 마찬가지, 라이브 방송에 이제 광고 수익을 연결하겠다는 거고요. 구독은 이제 팔로워가 많은 사람들이 구독을 하면 이게 유료로 구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스타는 별풍선 같은 거고, 브랜디드 콘텐츠는 광고주가 특정한 셀럽한테 연결을 해서 그 사람과 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구조예요. 현재 이제 세팅은 다 돼 있고 테스트 중인 것 같고, 미국에서는 이게 좀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SNS 광고 마케팅 두 번째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는 캠페인 목표를 먼저 설정하게 돼 있죠. 판매, 리드, 웹사이트 트래픽 요 세 가지는 검색, 실적 최대화, 디스플레이, 쇼핑, 동영상, 디맨드 젠 캠페인 유형을 선택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하위 유형으로 전환 유도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지도 및 구매 고려도는 디스플레이, 동영상, 디맨드 젠 캠페인을 연결할 수 있고, 동영상 조회수, 동영상 도달 범위, 광고 순서, 시퀀스라고 하죠. 또 오디오 이런 걸 이제 하위 유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앱 프로모션은 앱 유형으로 연결이 되고, 앱을 설치하거나 앱을 참여하거나 앱 사전 등록, 요거는 이제 안드로이드 전용으로 하위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 방문 및 프로모션은 실적 최대화라는 캠페인 유형으로 연결이 되고, 캠페인 PD의 위치 선택으로 하위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목표 없이 캠페인 만들기는 이제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나중에 사후적으로 이제 세팅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그런 옵션이에요. 이거 총 7가지죠. 캠페인에서 이제 이렇게 유형을 선택하시면 그 다음에 캠페인 이름을 적게 되고요. 256자까지 가능하고, 입찰 전략은 노출수, 클릭수, 전환수 등의 광고 목표에 따라서 타겟 CPM, 최대 CPV, 조회 가능 CPM, 전환수 최대화, 타겟 광고 투자 수익, 뭐 이런 다양한 전략이 존재하게 됩니다. 예산 및 날짜는 이제 입력을 하는 건데, 1일 예산이나 캠페인 총 예산, 시작과 종료일 등의 날짜를 선택합니다. 네트워크는 검색 네트워크하고, 이제 검색 네트워크는 구글 검색 결과, 페이지, 뭐 지도, 쇼핑 이런 곳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구글 사이트는 물론 파트너를 맺고 있는 검색 사이트 다 말하죠. 위치는 전 세계 국가를 비롯해서 해당 국가의 구 동까지 선택할 수 있고, 위치에서 검색된 지역의 옆에 타겟 또는 제외 등을 선택해서 그 지역을 선택하거나 제외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언어는 고객이 사용하는 언어를 지정할 수 있고, 관련 동영상은 사용자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내 동영상 광고와 관련된 동영상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식의 광고는 동영상 이제 여러 형식을 혼합해서 실적을 보고 그런 바탕으로 40%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광고 형식을 좀 세로형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런 거 같이 섞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기기는 이제 노출 가능한 기기를 선택할 수 있고, 게재 빈도, 노출 빈도를 제한하거나 조회 빈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광고 일정은 광고를 게재하는 날짜 뭐 이런 거 주말에 할 건지 평일에 할 건지, 제3자 측정이라고 해서 미디어 랩사 같은 곳에서 중간에 이게 이 클릭이나 노출이나 이런 게 정확한지를 한번 더 체크를 해서 비교를 해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죠. 또 이제 미디어 랩사에서 많이 이걸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광고 그룹 만들기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광고 그룹의 이름을 띄어쓰기 포함해서 최대 256자까지 작성하고, 여기서 이제 타겟팅을 하는데 사용자 기반과 콘텐츠 기반의 타겟팅이 있어요. 사용자 기반은 인구 통계, 잠재 고객 세그먼트를 바탕으로 하고요. 콘텐츠 기반은 키워드나 주제나 계절을 바탕으로 타겟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광고를 만드는데 광고 형식도 이게 시험에 되게 잘 나오죠.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 광고, 요거는 트루브 인스트림 광고라고 했는데 예전에 불렀던 건데, CPV 기본이고요. CPC나 CPA나 CPM도 가능은 합니다.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 광고, 요거는 CPM 단위고요. 유튜브 쇼츠 광고는 카테고리 중심의 동영상 광고고 CPM. 네, 그다음에 범퍼 광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CPM이에요. 강제로 6초 나오는. 그다음에 인피드 동영상 광고는 과거에 트루브 디스커버리 광고라고 불렀던 건데 CPV입니다. 아웃스트림 광고는 모바일 전용 상품이고요. VCPM입니다. 조회 가능 천회당 비용을 말하죠. CPM이라는 건. 그다음에 마스터헤드는 CPM과 CPH. CPH라고 하는 건 시간당 과금이라는 뜻이고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컴패니언 동영상은 마스터헤드와 함께 판매하는 광고 상품, 컴패니언 배너는 CPM 노출, 그다음에 프라임팩은 CPM 방식, 구매 방식은 예약형이고요. 유튜브 키즈도 있고, 요건 CPV 방식입니다. 유튜브 광고 노출 전략은 요게 이제 어 유튜브 광고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품질 평가 점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영상 조회율, 그다음에 광고 관련성, 그다음에 방문 페이지 만족도 같은 게 모두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비용만 낸다고 광고가 게재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라는 걸 좀 유념하셔야 되고요. 광고 품질하고 게재 순위의 관계를 보시면 광고의 예상 클릭률을 먼저 체크를 해봐요. 그래서 광고의 이전 클릭수나 노출수 같은 걸 부분적으로 개선을 하면 좀 더 품질 평가 점수가 높아지고요. 검색과 광고의 관련성도 높이면 품질 평가 점수가 높아지고, 방문 페이지의 품질도 높여야 이제 좀 더 만족도가 높아져서 품질 평가 점수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구매를 한다, 아니면 뭐 회원 가입을 한다 하면 그런 직관적으로 해서
다음 단계로 쉽게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너무 복잡해 사람들이 이탈을 하면 품질 평가 점수도 낮아지겠죠. 자, 광고 게재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입찰가가 먼저 있는데, 광고 클릭 1회에 지불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그래서 광고주가 최종적으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은 입찰가보다 낮고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광고 및 방문 페이지의 품질도 중요한데요. 광고 및 광고와 연결된 웹사이트가 고객에게 연관성이 높고 유용한지 확인해서 품질 평가 점수를 수치화하고요. 이 점수가 구글 에즈 계정에서 직접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집니다. 광고 순위 기준이 있는데, 광고 품질, 게재 순위, 사용자 신호 및 속성, 검색 주제 및 특성, 관련 입찰과 연동해서 이제 순위 기준을 매깁니다. 입찰 경쟁력은 동일한 게재 순위를 두고 경쟁하는 두 광고의 순위가 비슷하면 이제 순위도 비슷하게, 노출도 비슷하게 된다, 이런 거고, 사용자의 검색 문맥도 되게 중요해요.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 검색 당시 사용자 위치, 사용 중인 기기 유형, 휴대폰이냐, 스마트폰이냐, 데스크탑이냐, 검색 시점, 검색어의 특성, 게재되는 페이지, 다른 광고 검색 결과, 다른 사용자 속성, 뭐 이런 것들 다 고려합니다. 광고 확장 소재나 다른 광고 형식의 예상 효과는 전화번호나 사이트의 특정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 등의 광고 확장 소재나 아니면 기타 광고 형식이 광고 실적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서 이걸 점수화해서 노출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가 사실은 굉장히 인공지능이 이제 판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부스러기 지표들을 다 모아가지고 광고 품질, 노출 이런 걸 다 결정한다는 거죠. 자, 입찰 전략이 있는데요. 조회당 비용, CPV를 높이는 것인데, 높이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조회당 비용을 만드는 건데요. 시청자가 동영상을 30초 지점까지, 그리고 30초 미만인 경우는 광고 전체를 시청하거나 동영상 또는 배너 등의 상호작용할 때 비용을 지불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타겟 전환당 비용, CPA는요, 전환당 비용이 목표가 수준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전환수를 늘려주는 그런 전략이고요. 타겟 광고 투자 수익인 로아스 전략은 전환 가치를 기준으로 캠페인을 최적화하는 전략입니다. 전환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특정 광고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이에요. 이거 또 나왔는데, 로아스가 그러니까 결국은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되거나 클릭만 막 이제 막 웹사이트만 방문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전환 가치라고 했잖아요.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그 광고가 노출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쇼핑몰에서 실시간 구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제 활용하면 좋겠죠. 전환수 최대화라는 건 CPA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 전체를 이용하면서 전환수를 최대한 늘리는 그런 방식이에요. 싼 게 팔리든 비싸게 팔리든 광고비가 비싸든 안 비싸든 무조건 구매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라는 면에서 로아스랑은 좀 다르죠. 전환 가치 극대화는 전환 가치 기준으로 캠페인을 최적화하는 전략이고요. 로아스 목표 없이 예산 전체를 지출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역시 전환수와 전환 가치 극대화는 좀 비슷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로아스 목표 없이라는 말이 있어요. 로아스 목표라는 것은 결국은 아, 손해보지 않는 광고만 노출하겠다, 이런 뜻이죠. 향상된 CPC 입찰 기능, 수동 입찰가의 자동 조정을 통해 전환수를 최대한 많이 발생하는 전략입니다. 클릭수 최대한은 1일 예산을 설정하기만 하면 예산 내에서 클릭을 최대한 많이 발생하도록 하는 거. 수동 CPC 입찰가는 그 입찰가를 직접 지정하는 거죠. 타겟 노출 점유율은 페이지 상단이나 어디서든 광고가 게재될 수 있도록 입찰가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거죠. 이거는 비용이 비싸지겠죠, 이러면. CPM은 유튜브나 구글 플레이 디스플레이 네트워크에서 발생한 노출수를 기준으로 비용이 청구되는 거고요. TCPM은 노출 1000회당 지불할 의사가 있는 평균 금액을 설정하는 입찰 전략이고요. 캠페인의 평균 CPM을 설정한 타겟과 같거나 더 높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VCPM이라는 것은 액티브 뷰 1000회 노출당 비용 입찰가를 말하는 거고요. 1000회 조회 가능 노출에 대한 입찰가를 제시해서 최소 1초간 화면에 50% 이상 게재되는 경우에 이제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트루뷰 동영상 캠페인은 조회 1회에 대해서 지불할 최대 금액을 입력하는 전략입니다. 자, 구글 에즈의 활용을 한번 볼게요. 내 잠재 고객 관리자가 되게 중요한데, 이 내 데이터 세그먼트, 이게 바로 리마케팅이에요. 이걸 이제 메뉴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병행해서 쓰니까 뭐 굳이 요거를 기억하고 그걸 기억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 여기 같은 내용이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추가한 잠재 고객의 소스들이죠. 잠재 고객이라고 하는 건 요 잠재 고객 세그먼트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 추가한 잠재 고객 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내 데이터로 구성된 새 분류 기준을 만드는 걸 말합니다. 맞춤 세그먼트는 뭐 특정 키워드나 URL이나 앱을 추가해서 좀 찾고자 하는 잠재 고객에게 도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합성 세그먼트는 상세한 인구 통계나 관심 분야 이런 걸 설정을 해서 이 몇 가지 조합을 해서 새로운 캐릭터를 생성하고 그 사람들한테 타겟팅을 하는 겁니다. 데이터 통계는 잠재 고객 통계라는 메뉴가 있고요. 여기서 구글의 네트워크 데이터를 활용해서 잠재 고객 세그먼트의 세부 정보를 파악하고 중요한 패턴과 기회를 파악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럼 이제 데이터 소스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운영하시는 웹사이트, 뭐 구글 애널리틱스에 등록되어 있는 사이트의 트래픽, 그다음에 유튜브, 그다음에 뭐 구글 뭐 플레이 스토어 뭐 이런 곳에 등록되어 있는 여러분의 링크를 여기다 연동시키면 웹사이트나 그 유튜브 채널에 연동되어 있는 사람들의 흔적에 광고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 광고 효과 측정하기라는 게 있는데 요건 좀 별도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유튜브나 메타 광고는 퍼포먼스 광고잖아요. 클릭을 이제 유도하는 그런 방식인데, 유튜브는 화면이 크기 때문에 이게 동영상이라는 아주 매력적인 그 광고 소재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클릭 수나 노출 수, 조회수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광고 해상이라든가 브랜드 인지도 같은 것도 체크를 할 수 있는 옵션을 추가로 만들었어요. 물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이상 광고를 하면 질문을 한번 할 수 있고, 그다음에 8천만 원 이상을 하면 질문 3개 정도를 할 수 있어서 뭐 "이 제품이 마음에 드십니까?" 뭐 이런 거를 인제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 브랜드 리프트 서베이라고 부르고요. 유튜브 서치 업리프트 리포트라는 건 광고를 본 사람들이 이후에 구글 검색창에서 본 광고를 검색하는지를 가지고 사용자들이 여기에 인제 인지도를 많이 어 어 가지고 있구나, 뭐 호감도가 높아졌구나, 뭐 관심이 생겼구나, 이런 걸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브랜드 광고 효과를 체크하는 거죠.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그런 옵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유튜브 광고 관리를 한번 볼게요. 유튜브 인제 광고를 게재하면 검토 중이라는 옵션이 나와요. 그러면 운영 상태가 될 때까지 광고는 게재될 수 없습니다. 검토 게재 가능 상태가 되면 이제 광고가 운영하고 할 수 있거나, 운영 가능인데 제한적이거나, 운영 가능인데 모든 위치 제한이거나, 게재 중이거나,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요. 광고 확장 상태는 뭐 승인되거나 승인됨에 제한적, 이런 옵션들이 있어요. 검토가 안 되면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글에서는 구글 애즈에서 되게 다양한 보고서 데이터들이 있어요. 여기 제가 쭉 달아 놨는데, 이것들은 전부 뭐랄까, 시각화하는 옵션들의 템플릿이에요. 이런 템플릿을 먼저 보면 이제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고 싶어 하는 데이터의 요소들을 이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유튜브라는 곳은 이제 광고를 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광고 수익을 얻을 수도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구독자가 500명 정도 되면 그 광고 수익 이외에 나머지의 수익은 창출할 수 있으셔요. 그래서 이제 좀 허들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죠. 유튜브 쇼핑도 구독자 500명 정도면 활성화시켜서 물건을 파실 수가 있습니다. 요때 이제 추가적으로 500명 뿐만이 아니라 한 1년 동안 동영상 시청 시간이 3,000시간 이상이고, 쇼츠의 동영상 조회수가 300만 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광고 수익을 제대로 이제 받게 되려면 1,000명 이상이고, 동영상 시청 시간 4,000시간, 그 다음에 쇼츠 동영상 조회수 1,000만 회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유튜브 쇼핑에서 남의 물건을 파는 뭐 크리에이터로 인제 활동을 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구독자 10,00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시청 시간 4,000시간, 쇼츠 동영상 조회수 1,000만 회 이상이면 이제 이렇게 남의 물건도 팔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인제 여러분들이 콘텐츠를 관리하게 되시는데, 대시보드는 이제 모든 걸 다 보고 뭐 공지사항 같은 걸 보여주는 곳이고요. 콘텐츠라는 건 이제 여러분이 등록하신 동영상, 쇼츠, 라이브, 게시물, 재생 목록, 뭐 팟캐스트 이런 걸 관리하는 곳이죠. 분석은 이제 뭐 이게 콘텐츠의 반응 같은 걸 보는 거예요. 체류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구독자는 얼마나 늘었는지, 이런 걸 보는 거죠. 댓글은 이제 그 관련된 콘텐츠에 올라온 댓글을 이제 최신 등록된 댓글부터 이제 보여지고요. 어 그 댓글에 응답을 안 달면 달 때까지 이렇게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죠. 자막은 이제 콘텐츠의 자막을 사후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작권은 내가 올린 영상하고 동일한 영상이 이렇게 공개가 됩니다. 저작권 항목을 누르면. 그러면 이제 거기서 여러분이 승인한 건지 아니면 승인하지 않았는데 내 원 소스 파일이 거기서 노출되어 있는지, 그럼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지우라고 할 건지, 뭐 이렇게 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익 창출은 이제 여러분이 올리는 콘텐츠에 광고를 실을 건지 말 건지, 이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맞춤 설정은 프로필 채널, 배경 화면, 뭐 핸들, 이런 걸 다 선택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오디오 보관함은 무료로 쓸 수 있는 오디오들을 공개하는 그런 공간이죠. 그다음에 유튜브 쇼핑이 이제 새로 들어와서 요번 우리 책에도 수록을 했는데, 유튜브 쇼핑은 이제 크리에이터와 시청자가 유튜브를 통해서 상품을 구매하는 그런 옵션이에요. 그래서 인제 여러분이 권한이 생기면 유튜브 쇼핑 관리 도구라는 게 이렇게 그 버튼이 생기고요. 그래서 마켓 상품 가져오기를 통해서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데 있는 상품을 쉽게 가져올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쇼핑의 프로모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파트너 특가를 선택을 하시면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여러분의 제품을 판매도 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카페24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되게 손쉽게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기능을 보면 이제 크리에이터가 스토어를 열거나 콘텐츠에서 상품을 태그하고 또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구독자 500명 이상이면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조회수 관련된 기준들 아까 보셨어요. 다른 브랜드의 제품을 판매하시려면 10,000명 이상이어야 되고요. 유튜브의 강력한 사용자를 기반으로 활용해서 노출 효과를 높이고 신규 고객을 유치할 수 있죠. 유튜브 스튜디오의 수익 창출 메뉴에서 쇼핑 탭을 선택하고 조건을 만족시켰으면 구글 판매센터 계정으로 이동하셔서 판매 채널 유튜브 쇼핑으로 이동하고요. 여기서 이제 이게 별도의 링크로 가요. 그래서 ytshopping.cafe24.com 여기서 관리를 한다는 걸 좀 잘 아셔야 되고, 구글 계정에서 로그인하면 되고, 카페24 연동해서 설정이 되고, 이제 여기서 세팅을 할 수 있고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콘텐츠 적합성이라는 게 있어요. 광고가 나가는데 그 광고주가 모든 광고를 콘텐츠를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벤토리 유형을 선택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광고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조금 뭔가 좀 뭐 아이나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좀 건전한 쪽에 나가고 싶다 그러면 제한된 인벤토리를 선택하면 되고, 그게 아니고 맥주 광고라든가 아니면 누구나 상관없거나 약간 좀 트렌디한 거다 그러면 이제 어떤 영상이든 상관없다 생각하면 확장된 인벤토리에도 광고가 나갈 수 있고, 표준 인벤토리 그 중간 정도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디지털 컨텐츠 라벨이 있어요. DLG, DLPG, DLT, DLMA로 나뉘어 있어서 광고가 이제 이 컨텐츠가 어떤 연령대에 적합한지 보고 광고주는 이걸 전체적으로 선택해서 전체 시청자에만 광고를 하거나 보호자 동반 시청자에게만 광고하거나 청소년 시청자에게만 광고하거나 성인 시청자에게만 광고하거나 이런 걸 이제 라벨을 기점으로 선택할 수 있고, 유튜브에서 이런 콘텐츠들을 다 이제 라벨화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카카오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 광고는 카카오 모먼트라는 광고 관리 플랫폼에서 관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광고 유형을 먼저 선택을 하면서 광고가 시작이 되는데, 카카오 비즈보드가 있어요. 카카오 비즈보드는 카카오톡 친구와 채팅 탭에 노출되는 그런 광고를 말하죠. 노출 영역은 매우 다양하고요. 과금 기준은 CPC, CPM, CPA 등의 방식으로 과금이 됩니다. 광고 소재는 이미지 배너 1029, 258 픽셀, PNG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00KB 이하만 광고 가능합니다. 선택 가능한 광고 목표는 전환, 방문, 도달 세 가지입니다. 카카오 비즈보드 CPT는 요거는 다 똑같은데 요거 시간 단위로 판매한다는 얘기고요. 시간대별 평일과 주말에 따라 금액이 약간 다르고, 평일 낮 2시간 기준으로 2,000에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단위가 2시간 단위예요. 그리고 심야에는 4시간 단위로 판매가 됩니다. 광고 소재는 동일하고, 네. 그다음에 선택 가능 광고 목표는 도달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광고가 있죠. 카카오 서비스나 주요 파트너 서비스 중심으로 한 지면의 광고에 노출되는 거고요. 노출 영역은 카카오톡 콘텐츠, 다음, 카카오 광고 네트워크,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 서비스 등입니다. 과금 기준은 CPC, CPM, CPA 선택할 수 있고요. 광고 소재는 2:1 또는 1:1 비율의 단일 이미지 또는 여러 개의 이미지를 등록해서 선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가능 목표는 전환과 방문입니다. 카카오톡 채널도 있는데요. 특징은 이제 카카오톡 채널의 친구에게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전달되는 메시지형 광고를 말합니다. 노출 영역은 카카오톡 채널 채팅방이고요. CPMS라고 불러요. Cost per Message이라는 뜻이고, 발송당 과금 방식 15원이고요. 타겟팅이 적용되면 30원입니다. 광고 소재는 메시지고, 선택 가능 광고 목표는 도달이죠. 다음 쇼핑에 특화된 영역에 집중해서 광고가 노출되는 거고요. 노출 영역은 다음 메인 페이지 우측 중단과 모바일 다음 웹, 앱, 뉴스, 랭킹 이런 거에 노출되고, CPT 방식으로 노출 기간에 따라 과금이 됩니다.
광고 소재는 이미지 박스고요. 선택하는 목표는 도달입니다. 동영상 광고요. 카카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면에 동영상 광고를 노출하는 방식이고요. 카카오톡 콘텐츠, 다음, 카카오 서비스 네트워크, 카카오 스토리 이런 데 노출이 됩니다. CPV 방식입니다. 광고 소재는 동영상이고요. 선택 가능한 목표는 조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된 게 있죠. 포커스 보드라는 게 생겼는데, PC 버전에 카카오톡 메인 하단에 나오는 거고, CPT라고 해서 시간 단위로 판매합니다. 리치 네이티브인데요. 요건 3초 분량의 동영상 또는 1504336 사이즈의 이미지, 요걸 리치 네이티브라고 하고, 이제 선택 가능한 광고 목표는 도달입니다. 포커스 풀뷰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 탭에 노출되는 광고 상품이고요. 하루를 단독으로 점유하면서 오픈 채팅 탭의 탭 리스트에 두 번째로 고정된 브랜드 버블 탭을 통해서 사용자의 반응을 유도해서 클릭한 사용자에게 전면으로 브랜딩 광고를 노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탭에 있고요. CPT 방식이고 니치 네이티브고 광고 목표는 도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필 뷰가 있는데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 업데이트한 프로필 지면에 전면 노출되는 광고 상품을 말합니다. 노출 영역은 브랜드 버블 탭과 브랜드 페이지 내 전면 영상 광고 영역에 노출이 됩니다. 과금 기준은 CPT고요. 리치 네이티브고 목표는 도달입니다. 리치팝 올데이라는 광고는요. 이 PC 버전의 오른쪽 하단에 카카오톡 이제 플로팅해서 떠다니는 팝업이고요. CPT 방식이고 리치 네이티브고 광고 목표는 도달입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신 다음에 광고 목표를 설정하게 돼요. 전환, 방문, 도달, 조회가 있는데 전환은 구매나 참여, 설치 등의 행동 전환을 유도하는 거죠. 선택 가능한 광고 유형은 카카오 비즈보드,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문은 어, 광고주가 원하는 랜딩으로 사용자들의 방문을 극대화하는 거죠. 카카오 비즈보드 디스플레이입니다. 도달은 많은 사람들한테 광고를 노출해서 인지도를 높이는 거죠. 카카오 비즈보드, 카카오톡 채널, 다음 쇼핑 이러한 광고들이었고요. 조회는 동영상 광고를 많은 사람들이 조회하도록 유도하는 거고 동영상 광고가 그랬습니다. 캠페인 이제 광고 캠페인은 캠페인 만들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광고 목표를 설정합니다. 픽셀 SDK로 광고 최적화를 할 수도 있고 카카오톡 채널로 광고 최적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설정하고 캠페인의 이름을 만들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광고 그룹 만들기로 넘어갑니다. 오디언스는 광고를 노출할 대상을 설정하는 메뉴고요. 맞춤 타겟하고 데모 그래픽이 있는데 맞춤 타겟은 픽셀 SDK 또는 고객 파일을 등록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연락처 같은 걸로 타겟팅을 하는 거고요. 데모 그래픽은 성별, 나이, 지역을 세부적으로 타겟팅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제 지면하고 디바이스도 선택할 수 있는데 디바이스는 가능한 모든 디바이스를 노출하거나 상세 설정할 수 있어요. 이건 캠페인에 따라 좀 차이가 있고요. 계제 지면도 가능한 모든 지면의 노출이나 상세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입찰 방식은 수동 입찰과 자동 입찰 중에 선택할 수 있고요. 일 예산은 광고 그룹은 최소 10,000원 이상 5억 원 이하에서 10원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집행 기간 설정할 수 있고 계제 방식 빠른 계제, 일반 계제 이렇게 있고요. 광고 그룹 이름은 50자 내로 설정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소재 만들기로 넘어갑니다. 소재는 소재 설명이라는 게 독특하게 있어요. 장애인들 경우에 음성으로 이제 이 소재에 대해서 안내가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이제 간단한 30자 내로 하면 이미지가 떴을 때 소재에 대한 설명이 이제 그 장애가 있는 사람들한테 음성으로 전달이 됩니다. 랜딩 URL은 URL이나 애드 풀뷰, 그다음에 채널 웹뷰, 챗폼, 비즈니스 폼, 톡 캘린더, 포스트 이런 것들을 랜딩 페이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검색 광고에서 봤던 비즈 채널과 동일한 동일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확장 요소는 선택사항인데 뭐 동영상형이라든가 이미지형이라든가 멀티형 등을 통해서 동영상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고 행동 유도 버튼을 추가하는 겁니다. 홍보 이미지는 뭐 이미지를 추가하거나 배너를 만들 수 있고 게재 빈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1에서 5까지 설정할 수 있고 소재 이름은 40자 이내로 입력하면 됩니다. 카카오 모먼트의 기타 기능을 한번 살펴볼게요. 광고 자산이라는 게 있는데 메시지나 애드뷰나 뭐 비즈폼이라든가 픽셀 SDK 이런 것들을 한번 세팅을 해 놓으면 다른 광고에서도 계속 불러와 쓸 수 있기 때문에 광고 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겟 관리는 오디언스나 뭐 광고 반응 타겟, 고객 파일, 친구 그룹 등을 모먼트에 저장해 놓으면 다른 광고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광고 반응 타겟이 있어요. 광고에서 발생한 클릭, 재생, 전환, 반응 데이터를 조합해서 타겟을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광고 유형에서 카카오 비즈보드 동영상 광고가 있다 그러면 재생에 대한 반응들, 동영상을 3초 이상 혹은 25% 이상 재생한 사용자들이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클릭에서 뭐 광고 클릭 중에 한 곳이라도 광고를 클릭한 사람, 그다음에 전환을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에 전환했다라는 시그널이 온 사람들한테 타겟을 해서 광고를 하는 거죠. 카카오톡 채널 광고는 카카오톡 그 채널과 채팅방을 열어서 메시지를 읽음 처리한 사용자들에게 노출되는 광고를 하고, 광고의 클릭 영역 중에서 한 곳이라도 클릭했으면 이제 클릭이라는 표시가 되고요. 재생은 동영상 3초 이상 혹은 25% 이상 재생한 사용자들은 재생이라고 옵션이 떠서 이 사람들한테 이제 다시 광고를 할 때 타겟팅을 할 수 있죠. 디스플레이와 다음 쇼핑 광고에서는 클릭은 클릭 영역 중에서 한 곳을 이상 클릭한 사람, 그다음에 전환으로 표시된 사람들은 픽셀이나 SDK에서 전환이 수집된 사람 또는 광고를 통해서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광고할 수 있도록, 이런 모먼트의 광고 반응 타겟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도구입니다. 자, 이번에는 네이버 밴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네이버 밴드는 과거에 요 알림 광고는 비즈센터에서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2025년 4월 1일부로 파트너 센터에서 함께 소셜 광고와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요. 광고 집행 방법은 직접 운영 가능합니다. 운영 중인 알림 광고는 운영 중인 밴드 멤버들에게 알림을 보내는 거고요. 소셜 광고는 게시물이나 콘텐츠 사이에 광고가 노출되는 방식이죠. 알림 광고는 건당 5원, 그다음에 특정 성별 연령에게 타겟팅해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소셜 광고는 CPM이나 CPA 별도의 타겟팅 옵션은 없고요. 피드 광고나 스마트 채널 광고 같은 게 이제 밴드에 상당히 나오는데, 요거는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시스템에서 광고할 수 있고, 물론 네이버의 다양한 채널에 노출되는 것이므로 밴드에만 노출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밴드에 광고를 하시려면 요 피드 광고나 스마트 채널 광고를 이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제 직접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피드 광고는 컨텐츠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방식이고요. CPM, CPC, CPV로 과금이 됩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채널 광고는 채널 상단에 배너가 노출되는 거고, CPM, CPC로 노출이 됩니다. 시간 요일, 성별, 연령 성별, 지역, 디바이스, 관심사 타겟, 뭐 이런 타겟팅 다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풀스크린 광고라는 게 있죠. 요거는 이제 안드로이드에서만 나오는 광고 상품인데, 도장형 디스플레이 광고 시스템에서 운영을 하고 대행사한테 위탁을 합니다. 직접 하실 수는 없어요. 앱을 닫을 때 팝업 형식으로 나타내는 거고, 하루 고정가입니다. 안드로이드 전용 상품이에요. 밴드 알림 광고를 한번 보면 파트너 센터에 접속을 해서 알림 홈, 이용 중인 밴드 페이지에서 밴드 페이지 추가를 하고, 알림 발송 밴드 페이지 추가하기 위해서 광고에 이용할 밴드를 딱 선택을 한 다음에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여기 밴드 페이지를 추가하는 건 내가 리더인 거나 운영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밴드 소셜 광고는 캠페인을 먼저 만들고 그룹 만들고 소재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이제 목표는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밴드 게시글 홍보하기, 밴드 알리기, 밴드 스티커 보상형,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밴드 게시물 홍보하기는 소재 생성 시에 선택한 특정 게시물로 연동돼서 주요 게시글, 이벤트를 밴드 미가입 유저에게 노출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밴드 알리기는 소재 클릭 시 광고를 집행하는 밴드 홈으로 랜딩이 되는 광고를 말합니다. 밴드 스티커 보상형은 밴드 스티커샵, 무료 탭, 진행 중 뭐 이벤트 페이지에서 노출되고 유저가 밴드 가입 시 보상으로 스티커를 지급하는 이런 상품이에요. 광고 그룹 만들기는 이제 최소 10,000원부터 10원 단위로 예산을 입력할 수 있고, 여기서 광고 소재를 만들면 한 해의 광고 그룹 하위에 최대 10개의 소재가 등록돼서 광고가 게재가 됩니다. 그다음에 피드 광고하고 스마트 채널 광고는 성과형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한다고 말씀드렸고, 캠페인 만들기, 광고 그룹 만들기, 광고 소재 만들기로 진행이 됩니다. 계정당 캠페인 광고 그룹 광고 소재는 최대 10,000개까지 가능하고, 캠페인당 광고 그룹은 200개, 광고 그룹당 광고 소재는 100개, 일간 소재 생성수는 최대 500개까지 가능합니다. 삭제된 광고 소재 포함입니다. 캠페인 목표를 이제 설정해야 되는데요. 웹사이트 전환을 할 건지, 트래픽을 할 건지, 앱을 설치할 건지, 동영상 조회할 건지, 카탈로그 판매할 건지, 쇼핑 프로모션을 할 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전환은 사이트 방문 후에 전환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아, 웹사이트 트래픽은 사이트 방문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고, 앱 설치는 앱 설치 페이지의 방문을 유도하는 것, 동영상 조회는 동영상 노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카탈로그 판매는 카탈로그 제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쇼핑 프로모션은 고객 혜택과 프로모션 소식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캠페인을 만들 때는 128자까지 캠페인 이름을 선택할 수 있고, 대표 URL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환 추적 대상이 있는 경우에 도구에서 전환 추적 관리해서 신청한 비주 채널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브랜드와 업종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카탈로그에서 광고 목적이 카탈로그 판매인 경우에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캠페인 지출 한도는 캠페인 그 한도만 설정할 수 있고요. 이 그룹 예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정 키워드는 설정, 광고 계정 관리, 키워드 관리에서 개별 캠페인당 최대 5개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고 그룹은 먼저 이름을 만들고요. 유형은 오디언스 타겟과 컨텍스트 타겟 중에서 선택을 합니다. 맞춤 타겟이 있어요. 타겟 블로그 또는 MAT, 모바일 앱 트래커 타겟이라는 게 있고 또 유사 타겟 등 다양한 타겟을 업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데모 타겟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 연령, 성별, 지역별 이런 걸 바탕으로 2단계, 3단계 지역별로 타겟을 할 수 있고 여러 지역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상세 타겟은 관심사와 구매 의도, 타겟 추천, 타겟 설정 방식, 성인 타겟, 뭐 이런 주제 타겟 이런 걸 타겟팅 할 수 있고요. 디바이스는 광고를 본 사용자의 접속 환경을 PC와 모바일로 구분해서 타겟팅을 설정할 수 있고 모바일의 경우 뭐 안드로이드, iOS 이런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정 위치는 네이버나 네이버 패밀리 매체, 퍼포먼스 매체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고 그중에서 스마트 채널, 배너 영역, 피드 영역 등 선택해서 이제 계정 위치를 여러분이 채택할 수 있죠. 입찰 전략은 캠페인 목적과 광고 운영 방식에 따라 또 전환수 최대 자동 입찰, 클릭수 최대 자동 입찰, 수동 입찰의 세 가지 방식 중 한 가지로 입찰 전략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비용 관리 옵션 및 청구 기준은 CPC는 10원이고요. CPM은 스마트 채널은 1,000원, 스마트 채널 외에는 100원, CPV는 10원입니다. 최대 입찰가는 100만 원이고요. 예산은 해당 광고 그룹에 지출할 일별 또는 총 금액을 설정하고 일 예산 또는 총 예산 단위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게재 일정 및 방식은 게재 방식, 소재 방식, 소재 선택 방식, 노출 빈도 이런 걸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광고 소재를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광고 그룹에 선택한 계제 위치나 디바이스 타겟 유형에 따라서 만들 수가 있고 프로필 이름은 뭐 PD형은 19자, 배너형은 14자까지 입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랜딩 페이지에 이제 프로필 URL 입력을 해서 어 연결할 수 있고 이게 웹사이트나 브랜드를 확인할 수 없으면 등록이 불가합니다. 프로필 이미지는 프로필 영역에 노출된 대표 이미지 1:1 사이즈고요. 300 곱하기 300 사이즈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광고 이미지는 선택한 광고 구성 타입별로 한 개를 필수적으로 등록을 해야 되고 광고 URL 연결해서 등록을 해야 되고요. 설명 문구는 PD형의 경우 28자, 배너의 경우 12자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행동 유도는 광고를 통해서 유도하고자 하는 액션에 맞는 문구를 선택할 수 있고 캠페인 목적에 따라 제공되는 문구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지 문구는 광고 소재에 대한 사전 심의가 필요한 뭐 금융, 의료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요걸 추가하셔야 승인이 납니다. 그다음에 고객 혜택과 프로모션은 요 이제 뭐 어떤 부분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이제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네, 요번에 이제 기타 매체를 한번 살펴볼까요? 틱톡 광고 방법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틱톡은 틱톡 포 비즈니스라고 해서 메타 비즈니스 스위트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광고를 직접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틱톡 계정과 연동해서 게시물을 광고로 만들 수도 있고 광고 제작을 위한 템플릿을 제공해서 쉽게 광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쇼폼 전용 편집 앱인 캡컷이라는 게 이제 별도로 제공이 되죠. 광고는 캠페인, 광고 그룹, 광고 만들기 순으로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최근 틱톡에 관한 문제가 꾸준히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한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자, 캠페인 설정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캠페인 이름과 목표, 설정, 예산 등을 세팅하는 곳인데요. 선택하는 캠페인의 목표에 따라서 분할 테스트 생성, 캠페인 예산 최적화, 예산 설정 등 메뉴가 적절하게 등장하고요. 하나의 메뉴를 선택하면 다른 걸 선택할 수 없거나 이렇게 좀 약간 고정된 메뉴가 아니다. 이런 것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예산은 하루 예산하고 총액 방식이 있는데 최소 5만 원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상품 판매는 10,000원부터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 가능한 목표는 먼저 인지도 부분에서는 도달이라는 캠페인 목표가 있어요. 설정은 따로 없고 타겟 유저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인 가격에 최대 광고 노출수로 광고가 노출되는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관심 유도라는 곳에는 트래픽과 동영상 조회와 커뮤니티 상호작용이라는 항목이 세 가지가 있는데 트래픽은 스마트 플러스 캠페인을 설정할 수 있어요. 사람들을 웹사이트의 랜딩 페이지, 블로그 포스트, 앱 등의 URL로 유도하는 옵션입니다. 동영상 조회는 별도의 설정은 없고요. 동영상에서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유저로부터 동영상 광고 재생을 극대화하는 그런 옵션입니다. 커뮤니티 상호작용도 별다른 설정은 없고 팔로우를 늘리거나 프로필 페이지 트래픽을 증가시켜서 더 많은 유저가 브랜드 계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광고 상품입니다.
자, 그다음에 전환에서는 앱 프로모션, 리드 생성, 웹사이트 전환, 상품 판매 네 가지가 있는데요. 앱 프로모션은 앱 설치에서 수동 캠페인과 스마트 플러스 캠페인 또는 앱 리타게팅 이런 옵션을 설정할 수 있고요. 비용 효율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설치하고 앱에서 원하는 행동을 취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옵션입니다. 리드 생성은 수동 캠페인과 스마트 플러스 캠페인 카탈로그 사용을 설정할 수 있고, 틱톡 앱이나 웹사이트를 활용해서 즉석으로 비즈니스에 대한 리드를 수집하는 그런 옵션입니다. 웹사이트 전환은 스마트 플러스 캠페인을 설정할 수 있고요. 새로운 사람들이 앱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기존 사용자에게 재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상품 판매는 틱톡 샵이랑 연동을 시킬 수 있고, 동영상 쇼핑 광고, 라이브 쇼핑 광고 또는 제품 쇼핑 판매로 연계가 되는 그런 상품입니다. 자, 광고 그룹 만들기가 있는데요. 광고 그룹은 일반과 스마트 캠페인, 플러스 캠페인을 선택한 경우에 따라서 설정 메뉴가 살짝씩 좀 달라지긴 합니다. 일반적인 광고는 아래 목록에 따라서 만들어지고요. 스마트 플러스 캠페인을 선택하는 경우 최적화 위치와 광고 만들기 메뉴가 함께 등장을 하고요. 동영상과 광고 텍스트의 조합을 기반으로 광고가 생성되고, 성과가 우수한 조합이 자동으로 게재되는, 말하자면 생성형 AI가 좀 도와주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광고 이름은 이제 이름을 설정할 수 있고, 최적화 위치는 스마트 플러스 캠페인 선택 시 나타나는 항목이고요. 웹사이트, 앱, 인스턴트 양식, 틱톡 다이렉트 메시지 등 광고 목표에 따라 유연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광고 생성은 틱톡 계정 아이디, 광고용으로 이제 별도 생성도 가능하고, 여러분이 틱톡으로 쓰시는 그 계정으로도 가능하고요. 목적지, 크리에이티브 추가, 최대 30개, 그 다음에 텍스트 추가, 최대 5개, 콜 투 액션, 주문하기, 방문하기 등, 그 다음에 URL 추적, 선택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URL 파라미터, 인터랙티브 애드온 등 광고 목표에 따라서 메뉴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있다,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광고 소재는 동영상, 이미지, 스파크, 에즈의 게시물, 인스턴트 양식, 인터랙티브 애드온 등을 조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틱톡의 광고 상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피드 동영상 광고예요. 탑뷰는 틱톡 실행 시 가장 먼저 전체 화면에 사운드 온 동영상으로 노출되는 광고 상품입니다. 동영상 테이크 오버로 시작된 이후에 3초가 지나면 상호작용을 유도합니다. 좋아요, 댓글, 공유, 방문을 말하죠. 탑피드는 도달 및 빈도 캠페인의 피드 유형 옵션이고요. 첫 번째 인피드 광고 슬롯에 노출이 됩니다. 표준 피드는 경매형과 예약형이 있고요. 스파크 에즈 또는 비스파크 에즈가 노출이 되는데요. 스파크 에즈라는 것은 이모티콘을 포함해서 최대 4줄의 자막이 컨텐츠에서 발췌돼서 자동으로 노출되는 광고를 말하고요. 비스파크 에즈는 정해진 자막이 노출되는 거고, 네, 기호나 링크 이런 해시태그는 지원이 되지 않는 그런 광고를 말합니다. 틱톡 펄스 모음이라는 광고가 있는데요. 틱톡의 주요 컨텐츠 피드 바로 뒤에 게재되는 광고 상품입니다. 최대 펄스는 틱톡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위 4개의 컨텐츠 옆에 광고를 게재해서 도달률을 높이는 거고요. 카테고리 라인업은 뷰티,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 13개 이상의 특정 카테고리에서 인기 있는 컨텐츠를 선별해서 광고가 게재되는 걸 말합니다. 시즌별 라인업은 설, 추석, 겨울 휴가철 주요 시즌에 맞춰서 인기 컨텐츠를 선별해서 광고를 게재하는 걸 말하고, 펄스 프리미어는 뭐 디즈니나 뭐 MBC 유니버셜 같은 주요 퍼블리셔의 프리미엄 콘텐츠 바로 뒤에 광고가 게재되는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인피드 인터랙티브와 검색 결과 및 피드의 지면 광고 상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플레이어블 광고는 앱을 다운로드하기 전에 앱을 미리 볼 수 있는 대화형 동영상 광고를 말하고요. 캐러셀 광고는 2개에서 35개 이미지를 이제 슬라이드 형식으로 업로드하는 크리에이티브 말하죠. 표준하고 VSA 방식이 있는데요. 표준은 트래픽, 웹 전환, 리드 생성, 앱 프로모션 목표에 사용되는 거고요. VSA는 동영상 쇼핑 광고예요. 그래서 틱톡 인피드 광고라든가 전면 광고, 보상형 광고, 앱 오프닝 광고 이런 데 활용이 됩니다. 검색 결과, 예전에 이제 검색 광고 토글이라고 했는데요. 스폰서로 표시되고 검색 결과 페이지에 노출되는 거고요. 검색 광고 캠페인은 키워드를 사용해서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특정 용어를 검색하는 사람들한테 노달되는 광고입니다. 메시지 광고는 틱톡 다이렉트 메시지나 인스턴트 메시지 앱을 통해서 노출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미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앱 번들이라는 게 있는데, 캡컷이나 피조 같은 바이댄스의 신규 앱에 광고를 게재하는 통합형 트래픽 솔루션이고요. pen글의 광고 알고리즘으로 구동이 됩니다. pen글이라는 게 뭐냐면 틱톡의 광고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광고 사이즈나 앱 크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노출되는 거고, 앱을 운영하는 경우 pen글 네트워크에 가입하면 틱톡의 광고를 수주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외에 브랜드 콜라보 광고 상품이 있어요. 브랜드 미션이라는 건 컨텐츠를 크라우드로 소싱해서 성과 좋은 동영상의 광고를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틱톡의 솔루션이에요. 요건을 갖춘 크리에이터, 예를 들어 1000명 이상의 팔로워가 있다. 그러면 이제 요청이 가면 직접 참여를 선택할 수 있고요. 브랜드 미션 페이지에 접근해서 브랜드 해시태그, 브랜드 효과 페이지, 뭐 마켓플레이스 검색 페이지, 크리에이터 받은 편의점 알림, 브랜디드 미션 공유 클릭,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고요. 크리에이터는 브랜디드 미션 페이지에서 캠페인 참여하기 위한 동영상 UGC를 제작을 하고, 캠페인 관리, 광고 활용 전략에서 브랜드는 UGC 동영상 검토를 하고 성과가 높은 동영상을 선택해서 사용자 추천 피드에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크리에이터에게 보상이 가는 거죠. 캠페인 종료한 이후에 선정된 크리에이터는 브랜디드 미션 브리프와 약관에 따라서 참여 및 유료 동영상 조회수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에요. 브랜디드 해시태그 챌린지는 브랜드 테마로 콘텐츠를 생성하도록 유저를 초대하고 규모 있는 유지스를 만들어내고 브랜드를 팔로우하도록 만드는 예약 상품이고요. 챌린지는 6일 정도 진행이 됩니다. 탑뷰 1일, 인피드 원데이 믹스 3일 노출 포함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브랜드에서 스티커를 만들면 이제 무료로 유저들에게 배포하는 그런 상품이죠. 그 외에 이제 브랜디드 스티커는 브랜드 맞춤형 스티커를 제작해서 유저들에게 배포하는 그런 상품이죠. 자, 이번엔 X의 광고 상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매형은 기본형으로 타임라인 트렌드 및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을 트윗처럼 제작하는 거고요. 앰플리파이 프리롤은 동영상 콘텐츠를 시청하기 전에 15초에서 2분 20초 동영상 광고가 노출되는 겁니다. 버티컬 비디오 광고는 세로형 풀사이즈 영상 광고로 6에서 15초 정도를 권장하고요. 최대 2분 20초까지 노출이 됩니다. 참여형은 투표와 대화형 버튼이 있는데요. 투표는 2에서 4개의 맞춤 선택지에 투표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광고고요. 대화형 버튼은 자동으로 입력되어지는 유저 참여 트윗으로 유저가 대화형 버튼을 클릭한 이후에 행동을 유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전환형은 웹카드 다이내믹 프로덕트 광고와 웹카드 컬렉션 광고, 앱카드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웹카드 다이나믹 프로덕트 광고는 이미지 광고, 비디오 광고를 웹사이트 랜딩 포함된 카드 형태로 변환하는 상품이고요. 웹카드 컬렉션 광고는 메인 이미지와 그 하단에 최대 5개의 작은 썸네일을 보여주는 쇼핑형 광고입니다. 앱카드는 이미지, 비디오 광고를 앱 설치 버튼이 포함된 카드 형태로 변환하는 상품입니다. 이 고정 상품이 있는데요. 타임라인 테이크 오버는 24시간 동안 홈 타임라인에 첫 화면 독점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트렌드 테이크 오버는 24시간 트렌드 리스트 상단 독점 동영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트렌드 테이크오버 플러스는 트렌드 탭 상단에 노출되는 광고입니다. 광고주 맞춤형 광고는 앰플리파이 스폰서십은 동영상 시청 전 6초 이내 짧은 동영상 노출 광고고요. 브랜드 알림은 특정 액션을 취한 유저들을 대상으로 런칭 당일 자동으로 알림을 발송하는 API 솔루션입니다. X 라이브는 X 이벤트 페이지를 활용해서 라이브 방송을 송출하는 거고요. 해시태그나 해시패티는 해시태그에 이 브랜드의 이미지를 부착하는 형태의 광고를 말합니다. 해시패티는 저런 거죠. 이렇게 막 왜 호박 풍선 터지면 이렇게 막 그 꽃가루 날리잖아요. 뭐 그런 느낌으로 이게 막 꽃가루 날리듯이 이렇게 막 터지는 거 이런 걸 패티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그런 느낌의 그 이렇게 그런 느낌의 어떤 비주얼 장치 이런 장치가 노출되는 그런 광고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링크드인 광고 상품이요. 스폰서 콘텐츠라는 게 있어요. PD에 표시되는 프로모션성 게시물이고요.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또는 채용 공고, 링크 등을 실을 수 있는 광고고요. 게시물 왼쪽 상단에 노출이 됩니다. CPM, CPC, CPV로 광고가 진행이 됩니다. 텍스트 광고는 페이지 우측 또는 탑 배너에 표시된 광고고 CPM, CPC로 진행이 됩니다. 스폰서 메시지는 네이티브 광고의 일종으로 회원들의 메시지 내에 표시되고 메시지 광고와 대화 광고가 있습니다. CPA 방식 과금이고요. 다이내믹 광고는 각각 회원에게 대해서 동적으로 변화하는 개인화된 광고고요. 회원의 프로필, 또 사진, 이름, 직무 등을 사용해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관여도가 높죠. CPM, CPC 이렇게 되어 있고 PC 전용 광고 상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의를 다 마쳤고요. 저희가 365일 기출문제 복원 이벤트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저희 교재와 저희 영상으로 공부를 하시고 또 시험도 보셨다면 내용이 잊혀지기 전에 저희한테 좀 제보를 해 주십시오. 좋은 문제들을 이렇게 번호랑 같이 기록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합격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